우리가 2시간 동안 살펴볼 거지만 기업은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선 에릭 슈밋이라고 번역을 하고 딴 데선 에릭 슈미트라고 하잖아요. 구글의 회장이었지 않습니까? 구글 하나만 보더라도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도 우호적으로 관리하고 민주당도 우호적으로 관리하고, 그 말은 뭐냐? 기업은 결국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을 관통하는 주요 인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뭐냐에 따라서 그냥 둘 다 로비예요. 공화당도 로비하고 민주당도 로비해요. 근데 민주당은 그나마 자기들이 이 사람이 말하는 자유주의, 이 사람이 말하는 자유주의는 반서구 문명적 자유주의를 향하는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자유주의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민주당이 외치고 있는 반서구 문명적 어떤 자유주의적인 가치가 교집합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왼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나 좌나 다 돈을 뿌리고, 또 시민단체나 이익단체나 다 후원이라는 명목하에 입 다물게 하는 건 다 똑같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책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만 보면 20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국 인구가 17억 명인가요, 여러분? 중국 인구가 13억이라는 말이 있고, 그거는 공식적인 통계예요. 근데 중국이 몇 년 전까지는 자녀를 한 명밖에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족보에 못 올리는 사람까지 하면은 17억 명, 20명까지, 20억 명까지 막 이렇게 부풀려서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이 가입한 사람 숫자만 보면, 물론 중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 가입자 수만 따지면은 중국보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인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빅테크 기업이 너무 커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커져 버렸다. 이 기술과 알고리즘과 이 인터넷이라는 게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죠. 또 네트워크 효과가 너무 이게 팽창되다 보니까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너무 커버려. 어떤 나라보다 더 큰 거예요. 한 기업이 제국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일본 제국주의, 독일 제국주의, 영국 제국주의,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이랬으면은 지금은 한 기업이 여러 나라들을 주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위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 이게 여기에서 해석이 좀 갈리는 거예요. 9페이지 세 번째 문단 볼까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업계를 막론하고 시장 지배력의 집중 현상, 박스 한번 쳐볼까요? 시장 지배력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페이스북 회원 가입자 수가 중국 인구수보다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안녕하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구글은 나랑 별 상관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 페이스북 안 하는데? 이런 분들도 자기가 간과할 수 있는 맹점이 뭐냐면, 여러분 갤럭시 폰은 쓰십니까? 그리고 구글이나 애플이나, 여기 뒤에 보시면 애플은 그나마 사생활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좀 쓰긴 하지만, 구글이나 애플이나 여기 나오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핸드폰의 90% 이상인가요? 그게 구글이랑, 아니면 구글, 안드로이드 아니면 애플의 iOS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90%가 넘는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 대한민국은 구글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에릭 슈미트나 세르게이나 레리 페이지나 본 적도 없는데, 걔네들이 만든 방침과 걔네들이 만든 알고리즘의 영향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다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iOS를 쓴다 하더라도, 애플 스마트폰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튜브를 보잖아요. 나는 네이버 쓰는데, 네이버는 쓰는데 유튜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구글이라는 기업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누가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진짜 섬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거의 없죠. 구글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애플이나 구글이나 얘네들이, 특히 이 껍데기는, 핸드폰 껍데기는, 나는 갤럭시 쓴다 하더라도 껍데기는 삼성이 만드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G메일로 로그인을 하거나, 물론 다른 메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삼성도 어떤 의미에서 무릎을 꿇은 거죠. 뭐죠? 야, 우리가 하드웨어 만들게. 그러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누구 겁니까?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를 쓰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나는 별로 상관없는데라고 생각하시고 이 책을 읽으시면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시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체크할까요? 그러나 이런 불길한 추세는 9쪽 9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길한 추세는 소득 불평등 증가에서부터 경제 성장 둔화, 포퓰리즘과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의 지지율 상승에 이르는 모든 사회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게 이 사람의 해석인데 이게 약간 뭐랄까 이 사람 나름대로의 확증 편향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죠? 벤 샤피로의 책 여러분 역사의 오른편 기억나십니까? 이 미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됐냐? 여기에서 벤 샤피로가 기존 주류 어떤 논지들을 네 가지 정도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논박을 하면서 결국 왜 이렇게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우리가 이렇게 양극화가 됐냐? 벤 샤피로의 진단은 이거죠. 서구 문명적 가치에 대한 지식의 결여가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벤 샤피로 주장에서 이제 약간 좀 벤 샤피로도 좀 이쪽에서는 더 공부해서 얘가 다른 이야기를 좀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 빅데이터 알고리즘 현상이 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꼴이 심하긴 합니다. 근데 벤 샤피로 역사의 오른편 프롤로그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박할 때 뭐 유수 대학교에서는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상들을 보거나 게시물을 보는 게 양극화에 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식의 연구 결과를 막 이렇게 소개를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논거가 살짝 더 진했으면 상관없는데 역사의 오른편 서구 문명 공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약간 좀 빈약하게 넘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 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약간 좀 편향되게 너무 확대 해석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또 이게 다 틀렸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볼까요? 포퓰리즘과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 이거 트럼프 말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그래서 제가 왜 좌편향 됐다고 말하죠?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나 민주당 유력 인사들이 그거 디테일하게 이제 탐사 보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그 유튜브의 영상 이렇게 찾아보시면 미국의 민주당 문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지식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민주당의 그런 더러운 구정물 같은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게 편향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10페이지 보면 이제 기술 기업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술 기업. 그래서 여기 여러분 프롤로그를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면 지구 어디에서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어 아프리카 같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아프리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그 볼륨이라고 하죠. 그 큰 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그것들을 띄워서 공짜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해줘요. 페이스북이. 근데 명분은 좋아요. 어떤 명분이죠? 인류가 동일한 정보를 이렇게 공유받고 교육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기능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스마트폰이 없는데 얘네들한테 스마트폰 아무리 싸구려 스마트폰이라 해도 스마트폰 지워주고 또 페이스북이 공짜로 와이파이를 제공하면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유튜브를 보고 페이스북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지구에서 어디서나 검색의 90%가 구글이에요, 구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이런 의미에서. 왜? 우리나라는 네이버를 쓰고 있잖아요. 네이버나 다음은 진짜 문제가 많은데, 여하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지구인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거나 웹을 사용하거나 거기에서 검색 엔진에 거의 모든 사람이 뭘 쓴다고요? 구글을 쓴다고요. 근데 구글이 보편적으로 어떤 안전하거나 시민의 건강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어떤 정부의 어떤 착한 범정부 차원에서 뭐 유엔도 문제가 많지만 그런 프로젝트냐? 그게 아니라 구글은 영리 목적을 제1 목적으로 두는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라는 이 두 명이 위주로 만든 뭐라고 해야 되지? 사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사기업이 전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을 관통하는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30세 이하 성인 중 95%는 페이스북을 사용한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게? 우리 여러분 30대 2030 이신 분들은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30세 이하 성인 중 무려 95%가 페이스북을 사용한다. 마크 주커버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크리스천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사람, 크리스천도 아니고, 마크 주커버그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더 스마트한 시민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공익적인 부분의 가치를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만, 본질적으로 기업가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기업가. 미국 전자상거래의 매출 절반은 아마존의 몫이다. 지금 여기는 구글만 얘기하는데 아마존도 진짜 무서운 기업입니다, 여러분.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죠. 제프 베이조스, 뭐 어떻게 말하든. 제프 베조스의 공식 정리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제프 베조스나 앨런 머스크 뭐 다른데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나 이 두 사람의 공식 정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린이 주식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설프게 매일경제 보고 막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뭐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제대로 아시려면 그 사람의 공식 정기부터 읽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야지 표면적으로 그거는 뭐냐면 내가 4차 산업혁명 때 뒤처지지 않겠다면서 그러니까 쪽집게 과해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프 베이조스나 아마존이죠. 아마존 회장이죠. 제프 베이조스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식 정기는 이 사람이 허락한 것만 쓰긴 하기 때문에 편집에 대해서 내가 공식 정기 계약 체결했으니까 내가 너를 관찰해서 쓰는 정기이기 때문에 너는 왈가왈가하지만 편집권이 나한테만 있어 이렇게 계약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정기니까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쪽이 많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거리를 두고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식 정기 같은 건 좀 읽어봐야 된다. 이 빅테크 기업의 회장이 허락한 공식 정기는 읽어보면서 오는 인사이트가 다르다. 그런 거를 읽으면 신문 기사가 이렇게 툭툭 나오고 테슬라 또 주가 왕창 솟았다. 도요타 또 몇 프로 제쳐 뭐해 그런 걸 보면 그거 보고 와르르 쫓아가는 게 아니라 더 긴 안목이 이제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지금 여기서 주식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0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실까요? 두 번째 문단. 이러한 디지털 공룡 기업들이 벌어들인 부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단순 수치상으로 봐도 그렇다. 이거를 팡이라고 하는데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근데 여기서 넷플릭스가 또 끼었어요. 넷플릭스가. 넷플릭스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득본 기업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와 유튜브, 구글이죠.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 팡이라고 하는 미국 5대 기술 기업의 시가총액이 프랑스 전체 경제 규모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혹시 프랑스에 유학 가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랑 유럽이 생각하는 미국이 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프랑스나 영국은 또 이제 서유럽에서 비아냥거리면 이제 영국은 미국의 너는 따까리 아니냐 막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는데요. 프랑스는 미국을 막 엄청나게 떠받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존심이 엄청나게 세요. 근데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를 이 미국에 있는 5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그냥 넘겨버린다. 경제 규모를.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기업들로 이제 성장을 한 이유가 지금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2010년부터 2021년이니까 지금 이 11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11년 동안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에 여러 과도기적 현상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문단 보십시오. 부모들은 디지털 기기에 중독된 아이들과 씨름했고 지금 우리가 육아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애들한테 스마트폰 한번 쥐어주면은 애들이 안 듣습니다. 이 뒤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이 올린 게시물에 누가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그 도파민이 분비되는 걸 알면서 좋아요 기능을 만든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져야 계속 거기에 게시물을 올리고 거기에 중독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뒷부분에 나왔을 때 제가 밑줄을 그은 부분이 뭐냐면, 이 엄마의 잔소리보다 이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도파민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애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죠? 성령께서 주시는 인내,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얻는 밥 같은 의미 부여를 통해서 거기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만 있으면 돼, 예배만 잘 들으면 돼, 이런 아주 철진한 사고방식의 예배관이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좋아요 누르면서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기업이 주는 그런 정보 제공, 편향된 정보 제공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도파민에 중독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는 재미보다 여기 나도 모르게 대기업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미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빅테크, 우리가 종이책을 읽거나 뭐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몇 시간 사용하거나,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영성과도 상관관계가 짚다는 말이죠. 크리스천의 미혹의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가 뭐라고 했죠? 제가 편의성과 편의성가 뭐였지? 편의성. 그러니까 우리는 편리하다고 하면서 이게 나에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편리하니까 써요.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의 미혹의 어떤 주요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편리하면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왜죠? 쉴 새 없이 기계를 찾게 되는 중독 형상 동그라미. 여러분, 다음 달 2월 달 독서 멘토링 선정 도서입니다. 이거요. 효율성, 맞아. 편의성과 효율성. 중독의 시대, 다음 달 2월 독서 멘토링 선정 도서입니다. 이거 읽고, 근데 이제 12월 달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 책 3달 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진짜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하간 이 중독 현상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 편리함과 효율성, 이게 편리하니까 효율적이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삼성페이도 너무 편하게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딱 때가 되면은 이게 우리들의 이제 발목을 잡게 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의 긴장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상한 종말론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스마트 크리스천이 되라는 말입니다. 요거 밑줄 치시고 체크하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가능한 한, 넘겨볼까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람들을 온라인에 붙들어 두고 사람들의 관심을 돈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밑줄 그것이고 여러분 별표 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람들을 온라인에 붙들어 두고 사람들의 관심을 돈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그 팀 우라는 교수가 뭐라고 했다고요? 얘네들을 관심상인이라고 한다. 관심상인. 이것도 하나 체크해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단 볼까요? 16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공짜로 유튜브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료로 이렇게 화상으로 영상을 통해서 독서 멘토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를 사용하는 거는 무료가 아니고 유튜브를 이렇게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알면서도 이 편의성과 효율성, 그리고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유튜브를 비판하는 이 역설, 이거를 활용하는 플랫폼에 선기능이 있어요. 선기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공짜로 누리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은 규제와 관련해 면죄부를 누렸다. 결국 그 논리를 말하자면 구글이 여러분 공짜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얘네들의 논리는 우리가 무료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반만 맞는 말이에요. 페이스북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공짜로 회원가입을 허락한다. 아마존은 가격을 깎아주고 공짜로 제품을 나눠준다. 근데 이게 공짜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문단 보십시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공짜는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다. 여러분 이 문단 다 체크하십시오.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가 진짜 돈을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짜 돈을 내는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관심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술을 구글이 애드센스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걸 딱 만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이제 이 책의 3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검색 기능과 광고가 합쳐지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나쁜 정신적으로 종속하는 정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대기업들의 돈놀이에 우리가 장난감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다? 우리가 유튜브를 여러분 이거를 이용할 때 유튜브에 2시간에 10만원? 그러면 제가 10만원 주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걸 사용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돈으로 직접 내가 유튜버에게 주는 건 아니지만 뭐다? 관심을 사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관심을 사고 있잖아요. 관심을 뺏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관심을 갉아먹어서 이 관심을 다른 기업들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구글과 유튜브의 소비자가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관심을 얘네들이 공짜로, 오히려 얘네들이 공짜로 우리들의 관심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얘네들은 공짜로 우리들의 관심을 싹 쓸어가요. 동의하십니까? 필수 동의 안 하면 이용도 못하게 하면서 공짜로 얘네들의 우리 관심을 싹 사간 다음에 이 관심을 통해서 대기업이나 다른 타기업에 팔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우리들의 관심 데이터들을 사서 구글에게 사서 이 광고를 하기 위해 더 유용한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사용자 정보를 사서 거기에 맞게 광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애들은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라 이 광고주가 소비자고 인간은 상품이에요.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주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마시라. 이거를 반드시 잊지 마시라. 우리가 이렇게 17페이지 보십시오. 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뇌의 동그라미 여러분. 뇌의 동그라미. 저번 독서 멘토링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이 인터넷을 우리 활용하는 게 뇌과학적으로 얼마나 산만함을 주는지 뇌의 가소성을 통해서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구글이나 빅테크 기업 사람들은 이거를 원한다고 안 원한다고요?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고가 깨어있는 이런 과정들을 싫어한다고요. 똑똑해지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왜? 멍청해야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그래서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쇼샤나 주버프라는 명예교수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이 같은 현상을 여러분 박스, 밑줄, 별표, 감시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감시자본주의. 41쪽 보십시오. 41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 그 외에 데이터가 어떻게 쓰일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핵심이 이거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요? 데이터는 어떻게 쓰일지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전문가들 중에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량살상 수학 무기라는 책이 있어요. 다시 대량살상 수학 무기라는 책을 보시면 그거 다 멍멍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멍멍이 소리. 왜 그럴까요? 그게 왜 멍멍이 소리냐면 알고리즘은요. 그 알고리즘을 설계한 엔지니어랑 CEO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거 되게 비싼 인사이트입니다. 책 한 권에 제가 서머리해서 지금 그 한 줄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알고리즘이라는 건요. 유추할 수는 있어요.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이든 네이버 알고리즘이든 그건요. 알고리즘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 이거 다 멍멍이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알고리즘은 그거를 설계한 그 엔지니어랑 소수의 엔지니어랑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밖에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어떻게 쓰일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네들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영향력이 몇십억 인구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지배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1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밖에 모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 잡독가의 어떤 뭐랄까 이 잡독가의 이 잡독가의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들을 아주 뽑아 먹고 계십니다. 그 다음 또 밑줄 그십시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은밀한 성질이 있잖아요. 여러분 최근 검색어나 여러분 최근 방문 기록 제가 다 알면은 여러분 얼굴 화끈해질 검색 기록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최근 검색어도 그리고 우리가 최근 인터넷 기록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의지해서 죄를 이기려고 선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은밀한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는 은밀한 성질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추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누구만 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얘네 CEO만 알고 있다는 거. 회장들만. CEO와 회장들만. 그러나 미국의 민주주의가 조금씩 빅테크의 설 자리를 내어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네 줄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1장을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했고 2장, 3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4장까지 안 읽으신 분들은 책 행사자가 이렇게 해설을 했고 와 진짜 심각한데 하고 이 마음의 중심으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로켓에 연료를 채운다고 했죠? 이 마음의 중심으로 2장, 3장을 4장을 쭉 읽으시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간 되신 분은 이제 5장, 6장, 7장, 8장까지 읽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또 제가 중요한 부분만 딱딱딱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죠. 놀라지 마십시오. 단순히 하위 직군이나 지루한 일만 자동화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직업이 자동화될 수밖에 없다. 방사선, 법률, 영업, 금융 등 지식 업무가 의료, 제조 같은 분야의 육체 노동 일자리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자동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이 기자 말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그 고딩분들 이제 교육해달라고 문의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고딩분들과 그 교육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에이트를 통해서 얘네들한테 이제 그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전문직이 더 빨리 바뀌어요. 전문직이 더 빨리 바뀌고 전문직이 바뀌는데 전문직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때문에 바뀌는데 단순 노동직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배우지 않으면 죽어요. 아무리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러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됩니다. 독서가 영성이고 실력도 영성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5년 안에 도태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증가시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부분도 있지만 자신의 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입체적인 정보가 크면 클수록 내 기도의 영성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런 책을 읽으면 우리 기도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 우리들의 크리스천에 숙고할 수 있는 성경책을 숙고하면서 숙독할 수 있는 이 종이책 문화를 거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 빅테크가 이 빅테크가 지금 독재적으로 감시 자본주의로 만드는 거에서 사탄이 투영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 얘기예요? 이게 이상한 얘기입니까? 사탄이 투영되는 건 뭘 말하죠?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점점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가치가 옳다고 하는 그 패러다임 속에 종속되어 가고 조지 소로스 말처럼 정신의 자유를 지금 빼앗기고 있는데 헉슬리 방식의 통제 방식 아닙니까? 우리는 재밌다 하면서 나의 정신적 자유를 내다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리즘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이 알고리즘이 종속돼가지고 항상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는 겁니다. 저도 그 분노의 어떤 피해자였기도 했어요. 항상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알고리즘만 보면 내가 유튜브를 계속 보면 볼수록 이 나라가 썩어 빠진 것 같거든. 너무너무 막 위기가 있고 막 나라가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망가지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내가 내 생각이 알고리즘화 되면 과도하게 내가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관심을 이 구글이라는 업체가 그거를 세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에 중독된다고 할까요? 의로운 느낌에 중독된다고 할까요? 재미에 중독된다고 할까요? 우리가 그 중독되는 카테고리가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중독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그렇게 정신이 팔린 대신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가 줄어든다? 여러분 분별력이 줄어든다. 밑줄 긋고 별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2분, 3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늘 깨달은 거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거 피드백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네요. 크리스천으로서 영성을 지키기 위해 믿는 사람들이라도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다들 고군분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만 아는 거죠. 아마 외로워질 겁니다. 외로워질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랑은 말이 안 통하게 되거든요. 나만 괴로운 거죠. 나만 외로워지고 고독해지실 겁니다. 혼자라면 절대 고르지 않았을 책이죠. 그죠? 흥미도 적성도 아닌 분야인 게 맞습니다, 여러분. 사자님 믿고 공부하려고 신청했어요. 같이 하니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저 자체는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이걸 같이 배워야 합니다. 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주 동안 하시면 이거를 하시면 그때 당시엔 내가 뭐가 변했는지 몰라도 그런 느낌 아세요? 딱 이걸 할 때는 모르는데 점점 살아갈 때는 점점 내가 다른 시야가 열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독서 멘토링 하신 분들이 이제 다 느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변한 걸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이게 핸드폰 배터리 때문에 여러분 이어폰을 뺄게요. 잠깐만요. 이어폰 뺄게요, 여러분.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읽으면서 미중무역에서 얻은 정보나 인사이트가 많이 떠올랐어요. 생각나시죠?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사자클럽을 통해서 미중무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북스터디를 하셨어요. 그래서 미중무역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이런 사고를 맛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팅을 쓰신 겁니다. 그때는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했는데 역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마트해지는 것 같습니다. 4주가 또 기대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중요하다는 생각이 책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용이 정말 중요하군요. 책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멘토링 들어보았습니다. 그냥 책 읽는 거랑 뭐가 다를까 하며 들어봤는데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것 같아 놀랐고 아 대박 진짜요? 깨달음에 제가 비웃는 것 같은 웃음소리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 비웃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 비웃겠습니까?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것 같아 놀랐고 깨달음의 즐거움을 오랜만에 느껴봅니다. 이것과 영적인 분별력과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 싶었는데 상관이 있네요. 스마트폰을 하면 죄다만 알고 있다가 이제 스마트폰은 중립적인 거죠. 무조건 죄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떤 문맥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 더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써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스마트폰을 막 죄악시하고 이거는 또 이제 잘못된 근본주의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중립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피드백 이렇게 좋게 막 쓰신 거 시간 되시면 네이버 예약 가셔가지고 이 리뷰도 좀 써주십시오. 내가 너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너무 믿어. 이렇게 좋은 여러분 후기들을 네이버 예약 리뷰에 달마다 좀 써주십시오. 다른 분들이 독서 멘토링 진짜 재밌나? 긴가 민가 하실 때 여러분들의 리뷰가 소비자의 리뷰가 가장 확실한 검증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기술을 사용하며 살아가야지만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과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 바라 알고 영혼의 방패를 건강하게 장착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내용 감사합니다. 중독적인 웃음소리. 여러분 좀 책임 사자. 독서 멘토링 여러분만 좋은 거 누리지 마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용실 갔는데 너무 잘 잘라. 그러면 이 미용실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게 가장 저에게 안 좋은 겁니다.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거. 좋은 건 나눠야지. 막 알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럼 어떡해. 나 같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어제 제가 게시판에 썼는데 아주 큰 결단을 했습니다. 사자그라운드가 정기 후원을 다 끊었어요. 코로나 여러분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어떤 리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입소문 근데 여러분이 너무 잘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막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배울수록 크리스천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 많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저랑도 안 맞는 책인 것 같았는데 멘토링 해주셔서 많은 배움을 얻고 갑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멘토링 하면서 배워갈수록 점점 외로워져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5년 10년 하시면 진짜 리더로서 사용 받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랑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이 뭐다? 그게 리더의 관점입니다. 집에서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참 어려운데 정치 분야와 미디어에 대해 알게 되니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배워서 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배우고 깨달아갑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띄어쓰기는 안 되네요. 여러분 애플 쓰시는 분은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띄어쓰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유튜브가 렉이 걸리는 거예요. 네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심코 사용했던 구글 등의 정체를 듣고 보니 소름이 끼치고 이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이나 이런 걸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기 밥 깔고 우리가 그렇게 자생적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림부터 끄시라는 겁니다. 알림부터 끄시고 종이책 읽는 습관을 들이시라. 이거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스마트폰을 아예 못 쓸 수는 없습니다.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40분이나 됐네요. 이게 2시간 반이 참 토요일에 기독교 변증, 여러분 토요일에 기독교 변증 예수는 역사다 책 안 읽으신 분 있으면 그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경제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못 해드리지만 예수는 역사자, 여러분들이 기독교 변증 시리즈 토요일 저녁에도 이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변증 시리즈를 토요일 저녁에 시작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신청하지 않으셨는데 나 신청할래 하시면 꼭 신청하십시오. 이거 너무 좋아요. 1월, 2월 이거 2달 동안 8주 코스로 할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이거 할 정도로는 이게 없다 그러시면 이 책이라도 사서 꼭 읽으십시오. 나 예수는 역사다 봤는데요. 영화랑 완전 달라요,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저였습니다. 뿅!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